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적은 지지로 상원 인준을 받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늘 아침 국무부 직원들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국무부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개인적 확신을 공적 일에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다 의견이 다르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를 한 이란에는 불분명한 경고를 했습니다. 국내 이슈에서 신임 대통령은 민주당이 연방대법관 인준을 막으면 공화당 상원 대표가 주도해서 인준 가결 투표 숫자를 고치는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는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조찬 기도회에서는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자신이 맡았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을 잘하도록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예정됐던 우파 인터넷 매체 편집장의 강연이 학생들의 거센 시위로 취소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UC 버클리의 연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방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백악관과 다른 입장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한 앱을 쓰기 시작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과 백악관과 동맹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지켜보면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테크놀로지 업계는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공동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퍼스트 레이디는 올여름 백악관으로 들어간다고 확인했고 대통령의 주치의는 대통령 건강이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방 차원의 약과 머리 수술 많게 하려고 전립선 치료제를 복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포기도 세계 모든 언론이 전합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가짜 뉴스 비난 등을 한 것을 제목으로 뽑은 해외 언론도 상당수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 역시 미국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먼저 아직까지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그 이슈 자체는 이미 결정된 것이지만 미국의 국방장관이 제일 처음 방문한 그 해외 나라가 한국이죠. 그리고 이제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뒤에 그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 그리고 해외의 다른 언론도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일본도 가게 될 텐데 한국과 그 일본을 이제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미국과 굉장히 그 강한 동맹국이고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게 첫 번째 방문지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보도 내용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분석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에 그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금 못을 박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를 보면은 신문으로 받아보신 분은 이 내용 없습니다. 저도 요즘은 뭐 너무나 그 빠른 시간 안에 뉴스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바뀐다던가 아니면 새로운 뉴스가 애드되고 있기 때문에 신문으로 보는 것은 반드시 그 인터넷으로도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인터넷에 그 보도한 그 기사에서 사진을 보면은 위에는 우선 그 코리아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한다. 코리아 stands with 그 트럼프라고 해서 제임스 마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보기 쉽게 영어로 이렇게 쓰고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그 이제 있는 그런 그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고 그러나 그 아래는 이제 노동연합 같은 곳에서 그 not welcome 미국 국방장관 하는 이런 그 피켓을 양쪽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앞에 말씀드린 사진과 뒤에 말씀드린 사진이 지금 한국에서 그 탄핵 중심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자체를 포기하고 그 이후에 차기 대통령에 관한 선거 캠페인이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런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하는 보수 진영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들이 우리는 웰컴하지 않는다. 그 미국의 그 새로운 국방장관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동맹 강화가 미국에서는 먼저 내세우는 것이지만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한민구 국방장관과 미국의 그 제임스 마티스 신임 국방장관이 만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당연히 그 의논을 하겠죠. 어제는 이제 그 황교안 그 대통령 대행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고 반기문 그 유엔 그 사무총장의 사임 발표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그 해외 언론은 오늘 좀 그 자세히 보도했겠죠. 당연히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외무장관 출신으로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고 결국은 그 뭐 지금 한국으로 돌아간 지 20일 만에 놀라운 발표를 했다는 한국 언론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 개혁과 국가 화합이라를 하겠다는 순수한 계획이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영어로 다시 번역을 한 것이니까 한국말로 하는 게 낫겠죠. 그러한 그 순수한 본인의 그 계획 같은 것들이 인신 그 인격 살해에 가까운 가짜 뉴스 뭐 실망한 것을 얘기한 것이요.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에서는 굉장한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그 표현을 한 것을 미국과 뭐 영국 언론, 세계 모든 언론들이 그대로 그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지자들에게는 사과한다는 표현들도 했고 그동안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유엔의 경험 등을 강조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핵위협이 있는 북한과의 대치, 경제 불평등 같은 것을 해소해 보겠다고는 했지만 회의론자들은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그가 뭐 디테일한 것을 그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문재인 그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너무 그 좁히지를 못하고 벌어지고 게다대고 외교관으로서도 너무 약했다. 더군다나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지지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역시 그 보는 시각들은 그 한국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 그 사퇴해야지 된다. 어제 그 한국일보의 조윤성 그 논설위원도 그런 그 칼럼을 썼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 내용 뉴욕타임스가 좀 강조를 해서 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에 있어서 그 오랜 동안 그 아웃사이더였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반기문 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교과서에서도 한국을 그 자랑스럽게 만든 사람이라는 어떤 그 한국형 그 모델로서 있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다.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출마한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지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수 후보로서 지금 많이 그 하루 이틀 사이에 떠오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요.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사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사임을 했다기보다 완전한 선언도 하지 않았으니까는요. 주변 인물의 그 스캔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물론 그의 그 주변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 뭐 조카 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그가 어떠한 그들에게 그 편의를 그 줬다 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뭐 CNBC 방송이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영국의 BBC라든가 모든 그 주요 언론들은 전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평을 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는 내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외무장관 출신 최고 그 유엔 사무총장까지 했었던 반기문 전 총장의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외무장관이 결국은 그 국무장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무장관이 참 근래에는 굉장히 드문 적은 지지로 상원 인준을 통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뭐 최초의 그 흑인 국무장관이죠. 부시 대통령 시절에 통과될 때 연방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85명이 예스, 13명이 노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도 78대 7 찬성이 78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엑소
엑슨모빌의 전 CEO, 특히 이제 러시아와 굉장히 가깝고 러시아가 이웃 나라를 침공했는데도 그런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엑슨모빌의 전 CEO였기 때문에 엑슨모빌과 러시아와의 오일 비즈니스 등등 때문에요. 그래서 친러시아적인 시각이라는 것이 굉장한 그 아킬레스건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렉스 틸러튼 국무장관은 어제 56 찬성대 반대 43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국무부에서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거든요. 국무장관이 외교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오바마 대통령 8년 동안에 외교 이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기후 변화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행정명령 7개국 무슬림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일단 그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막고한 이런 것이 국무부와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부 직원이 뭐 거의 1,000명 정도, 적어도 900명은 넘습니다. 누가 시작한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한다는 어떤 그 입장을 밝히는 것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런 사이에 이제 이 국무장관이 취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어제 그 취임 선서는 했고요. 취임 연설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나올까 상당히 저는 그 궁금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한 2시간 전쯤일까요? 많은 그 국무부 직원들이 국무부 1층에서 서 있고 이제 국무장관을 기다리고 하는 사이에 조금 늦었어요. 그런 분위기도 아주 뭐 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처음에는 우리 그 와이프가 이 청문회, 힘든 청문회 내내 나를 너무 그 지원해 줬었고 뭐 늘 그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전임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전임자가 지금 새로운 그 신임 국무장관이 박수 받은 것보다 훨씬 그 많이 받았어요. 물러나는 사람한테 그 대행이요. 물러나는 그 대행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미국의 이제 새로운 그런 그 민주주의의 모습인데, 일단 그 중요한 새로운 그야말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람을 어렵게 그렇게 그 렉스 틸러슨을 국무장관으로 올려놨는데, 이 틸러슨 국무장관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국무부가 요즘처럼 그 전쟁이 많이 치러지고 있고 테러리스트들과의 그런 그 나라의 그 배치가 돼서 실제로 숨진 사람들도 있고 외교부 직원이, 그래서 국무부 직원들의 그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선순위일 뿐만이 아니라 국무부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라고 일단 그 생명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When I wake up each morning, the very first thing I ask myself is, are all of our people safe? The safety of every single member of our State Department family, regardless of where he or she is posted, is not just a priority for me. It's a core value, and it will become a core value of this department. 본인이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국무부에서 일하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그들의 그 생명 보호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국무부의 가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는 개인적인 확신 같은 것이 국무부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어떠한 그 결부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도 상당히 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를 보면은 실제로 국무부 그 내부에서도 그 굉장히 많이 회오리 바람처럼 바뀌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의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는 연방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지만, 제가 생중계되는 것을 볼 때는 그래도 일단 이제 새로운 국무장관이 인준까지 받아서 취임까지 했으니까 박수를 보내고 뭐 기대도 하고, 조금 약간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었을 때 부하 직원이지만 상사가 제일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그 환영하는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시리즈로 어제 이란에 대해서 트윗을 했는데, 이란이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말기에 핵 개발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이란에게 부과됐던 경제 제재 같은 것도 풀어주고, 그 경제 제재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이란이 미국에 동결됐던 돈 같은 것도 가져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할
할지도 모르고 지금 그 아랍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아랍 국가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강경한 이민 정책 같은 것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여기에 이제 그 해당이 되는 국가잖아요.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그 필름메이커 유명한 사람은 전에 그 외국 그 작품상을 받았는데도 이번에 못 오게 되고 특별 비자를 줘도 안 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란이 영화로서는 굉장히 그 감각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페르시아 그 옛날에 역사와 철학과 그 문화적인 것이 남아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바마 대통령 때의 부드러운 분위기와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탄도탄 미사일 그 테스트를 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경고한 것이 이란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사해야지 된다. 미국이 1,500억 달러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생명관과 같은 그런 그 지원인데 그 직전에 붕괴될 것 아니었는가? 이게 이제 꼭 그 직접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뭐 많이 묶였었던 돈을 풀어줬던 것도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그 같은 그 트윗을 했고 그리고 탄도탄 미사일 테스트에 대해서는 경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경고가 어떤 의미인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 점은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인 마이클 플린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도 굉장히 좀 그 불편하고 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그 토요일에 그 시리즈로 뭐 러시아, 독일, 일본, 프랑스 그리고 호주 그 대통령 내지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그 전화 통화가 원래 1시간으로 예정돼 있는데 한국은 그 다음 날이었잖아요. 일요일에 황교안 그 대행과 30분으로 잡혀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 1시간 전화 통화를 예정됐던 것을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그 소리 지르면서 25분 만에 전화를 확 끊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오스트리아에서는 그 굉장히 오스트랄리아에서는 이것을 그 모욕이라고 보고 어제 그래서 그 오스트랄리아 그 호주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때 전화 통화를 그런 식으로 그 끊김을 당하는 모욕을 당했다는데 하자 그 호주 총리가 지난해에 그 재선된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겠다라고 여러 번 기자들이 물어보자 그 정도로 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these reports out of the United States about the conversation. But not the details, Prime Minister, but I think the Australian public would be interested in your relationship with our most important partner. Did he 계속 이제 기자들이 추궁을 하죠. earlier than you expected? Look, I'm not going to comment on 똑같습니다. 호주 그 말콤 텀블 그 총리의 답변은 커멘트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같이 가겠다 하는데 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기를 그냥 딱 끊어버렸을 그럴 정도냐 하면은 대화하다 보니까 이민 행정명령 얘기가 나왔고 호주 총리와 오바마 그 전임 대통령이 서로 합의한 부분이 있는데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이제 국제 협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호주는 1,250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참지 못하고 전화통을 뭐 거의 던져버리듯이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호주로서는 이것을 모욕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주 총리는 그것을 굉장히 그 불로 확 그 일으키지는 않는 이 정도 선에서 일단 그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는 이번 주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그 커버 스토리로 지난해 그 마지막에 올해의 인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했고 이번에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인가 했는데 바로 이 스티브 배넌을 얼굴을 그 커버 스토리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그 트윗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연례 그 국가 조찬 기도회가 다른 모임보다는 조금 그 성직자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 유머러스하다던가 그런 분위기에서는 조금 동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여기 가서도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지금 후임자라면서요. 뭐 시청률
뭐 내려갔다. 그러다가 다시 또 뭐 그를 위해 기도한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UC 버클리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공립대학이잖아요. 대통령의 반응 등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 어제 말씀드렸었던 앞으로 모든 것을 이제 상원 인준을 받아서 연방 대법관이 되면은 49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중요한 것을 어떠한 획을 잡아간다고 할까요? 그런 것에 9명 가운데 1명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고설치, 닐 고설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너무 많이 민주당의 이념 생각과는 다르게 내놓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닐 고설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도 숨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보다도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보수적이고 토마스 클리어런스가 더 보수적이니까 토마스 클리어런스와 안토니안 스칼린 전 대법관 사이가 지금 닐 고설치 대법관 지명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래저래 이것을 인준을 막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하니까 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 연방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직접 지시를 했다던가 요청을 했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한국 언론 보도의 뉘앙스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어제 백악관에서 누구를 만났죠? 어떤 그룹을 만났었죠? 네. 흑인의 달이기 때문에 흑인들과 같이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나온 질문에 관한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민주당이 막으면 그랬을 때 지금은 60명 이상이 60명이 돼야지 통과가 되는데 숫자를 기술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상원에서 주도를 해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줄여서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순전히 미치 매코넬 상원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뜻에 달렸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We end up with the same gridlock that they've had in Washington for the last longer than 8 years. In all fairness to President Obama, a lot longer than 8 years. But if we end up with that gridlock, I would say, if you can, Mitch, go nuclear, because that would be an absolute shame if a man of this quality. 네, 민주당이 이렇게 퀄리파이가 많이 되는 여러 가지에서 법적으로나 그리고 이미 지난번에 연방 판사가 될 때 상원에 만장일치 승인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고 60표가 아니라 이제 적은 표로 받을 수 있도록 상원에서 주도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공화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조작을 해서 조작이라는 표현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 민주당을 배제하고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을 만들었다는 소리를 끝까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달리 할리 데이비슨 관계자들과 만나고 있군요. 공장엔 못 갔군요. 결국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만나는 장면의 텔레비전을 화면을 보시고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진 않군요. 원래는 공장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위스콘신주에 있는 밀워키에 있죠. 그런데 결국은 이민 행정 명령 때문에 시위가 너무 거셀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백악관으로 할리 데이비슨 모로사이클 만드는 회사의 CEO가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모로사이클까지 있고 CEO는 대통령을 만나는데 대통령은 정장 차림을 했는데 할리 데이비슨의 CEO
CEO와 같이 온 사람들은 전부 캐주얼 차림입니다. 모로사이클에 맞는 그 가죽 점퍼 차림이고 옆에는 백악관이 추운가 보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코트까지 입고 있네요. 대통령은 지금 그 양복만 입고 있고 결국은 이제 그 제조 그 업체잖아요.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래서 뭔가 그 자동차 업계의 CEO들을 만났었고 제약 업계의 CEO들을 만났었고 이제는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아주 그 모로사이클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누구나 다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그 CEO를 만났습니다. 모로사이클을 한 대를 가지고 온 게 아니군요. 대통령이 이제 계속 다니면서 2대도 아니고 3대 정도는 적어도 지금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 모델의 그런 것을 보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바빠요. 대통령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지금 그 연례 그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죠. 어느 대통령이나 다 참석하는 그 조찬 그 기도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대통령까지 된 데는 인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인지도라는 게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의 호스트였었잖아요. 어프렌티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진행을 하는가 보죠. 내가 나온 뒤에 그 이제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뭐 마치 그 재난과 같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자리에는 성직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뭐 그밖에 여러 대표들이 있는 자리였는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래도 뭐 그 슈와츠네거가 잘하길 바란다. 조찬 기도회에서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But we had tremendous success on The Apprentice, and when I ran for president, I had to leave the show. That's when I knew for sure I was doing it. And they hired a big movie star, Arnold Schwarzenegger, to take my place. And we know how that turned out. The ratings went right down the tubes. It's been a total disaster. And Mark will never, ever bet against Trump again. And I want to just pray for Arnold if we can for those ratings, okay?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왜 전해드리냐면은 물론 그 도널드 트럼프 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되고 나서도 그 작은 이슈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것에 볼 때는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는 작은 이슈 같은 것도 그 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취임식에서 이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느냐에 목숨 거는 대통령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내무부에 사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인 것으로 보이는 그런 그 사진을 제출해라 하는 것에 굉장한 그 정말 심혈을 그 기울여서 새로운 사진을 받기도 했고요. 뭐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공무원은 그런 그 요청 내지는 명령을 자신의 그 상사에게 받았다고 해서 뭔가 더 달라 보이는 이런 것을 제출할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법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자신이 공무원 일을 제대로 못해서 또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자세히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아놀드 슈와츠네거라는 빅 무비스타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놨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그럼 계속 내가 했을 때보다 시청률 내려가고 뭐 토럴 그 디제스터라고 표현을 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신이 어떻게 보이느냐 모든 것에서 또 이기고 이런 것에 아직까지도 그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그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은 또 국정을 운영할 때도 어떠한 부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점 그 의미 때문에 지금 좀 전에 그 클립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UC 버클리에서 밀로 이마노폴러스라는 사람이 브레이트바트라는 지금 그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이면서 정치적인 경험이라든가 군사적인 경험이 없이 국가 그 안보위원회 회의 가장 그 중요한 회의에 그것도 그 중요한 인물로 들어가게 돼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는데 그러니까 시사주간지 타임이나 뉴욕타임즈에서 이 사람이 실제 대통령인가라고 의문을 그 제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실권이 강하다는 거죠. 해서 지금 이번 주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 사람이 세계에서 넘버 2맨
그러니까 세계 넘버 원맨을 미국 대통령으로 보고 넘버 투맨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그 유대계로서 서로 굉장히 뭐가 그 맞는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사위와요. 이렇게 될 경우는 사위가 또 내가 밀리는가 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밀러 이마노포울러스라는 사람이 이 브레이트바트의 CEO였고 브레이트바트를 만드는 그 대통령의 그 지금 그 참모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스티븐 배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었던 곳의 편집장인데 이 편집장이 어제 저녁에 UC 버클리에서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UC 버클리에도 굉장히 그 리버럴한 학생들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 학생들이 있잖아요. 공화당 학생 클럽이 그를 초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우파적인 그 입장의 여러 가지를 들어보려고 했더니 UC 버클리에서 우리 학교 캠퍼스에서 그런 사람이 연설을 할 수는 없지 해서 학교 경찰과 충돌까지 했었거든요. 그러자 이제 그 학교 측에서도 유감을 표현을 했고요.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이 있는데 하면서 이제 그런 그 했고 그 뒤에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결국은 강연이 취소됐어요. 강연이 취소되자 브레이트바트의 편집인이 아침에 그 팍스 뉴스의 그 팍스 앤 그 프렌즈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대학이라는 상아탑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공립대학이니까 연방기금을 주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텔레비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앤 프렌즈에는 본인도 자주 출연을 하고 팍스 텔레비전의 팬이고요. 본인의 강력한 팬이기 때문에. 그리고 CNN 방송은 싫어하는 의미에서 모니터하는 경우로 이제 지금 리모트 컨트롤을 돌려가면서 보는데 마침 그 텔레비전에 그 장면을 봤답니다. 그리고 바로 트윗을 했죠. 버클리가 표현의 자유를 그 보장하지 않는다면 무고한 사람에게 시각이 다르다고 폭력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연방기금 줄 수 없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UC 버클리가 2015년 16년 학기에 연방정부에서 받은 기금이 3억 7천만 달러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연방 공무원들이 시그널이라는 앱이 있다죠. 이 앱이 서로의 소통을 암호화해서 말하자면 일반 이메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그 더 보지 못하도록 국가에서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시그널이라는 앱을 쓰는 그 직원들이 연방 특히 환경보호국이 많은데 해커가 이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연방 환경보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의 차이 같은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환경 데이터 같은 것을 내려라 하고 명령을 내려서 실제로 내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연방환경청 같은 곳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에 관한 이슈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더 안전한 셀폰으로 바꾸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상원 의원들에게 노동부 장관 아직 그 인준받지 못했잖아요. 앤디 그 펄스터 그 카스 주니어의 그 CEO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 이런 것을 상원 의원들에게 이 사람 인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메일을 보내고 할 때 이제 그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연방 공무원들조차도 고위 공무원 뭐 하급 공무원 할 것 없이 지금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백악관에 그리고 이번에는 뭐 바로 법무장관 그 대행도 밤중에 you fired 하고 해고 통지 보내는 대통령이니까 조심스럽게 서로의 그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 교환도 좀 암호화해서 한다 하는 내용인데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국무부의 새 장관이 연설할 때 분위기 보니까 이것도 처음이고 너무 많이 360도 180도 달라진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어느 정도는 그 적응을 해나가지 않을까 서로 조율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결국 지금 그
주식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다우지수도 오늘 뭐 마이너스 16포인트 현재, 나스닥도 7포인트, S&P 500도 뭐 1포인트 정도 내려가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장도 그랬고 그리고 조금 그 회복되는 듯 하다가 다시 그 뭐 약하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그 지금 새로운 행정부의 여러 가지를 그 반영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러 가지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처음에 그 내림세로 시작을 하다가 약간 그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던 부분도 경제 그 자료들이 발표가 되면서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뭐 부동산 업계의 여러 가지 수입 이런 것들이 되면서 조금 안정을 찾아갔는데 왜냐하면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이란에 경고를 한다든가 호주 총리와 전화를 하면서 예정됐던 1시간을 채우지 않고 25분 만에 뭐 거의 뭐 화내는 듯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혼자만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감을 주는 거죠. 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리고 멕시코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프타 재조정은 좀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멕시코에 굉장히 그 나쁜 녀석들이 많은데 그런 나쁜 녀석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미군을 보낼 준비도 돼 있다. 아마 멕시코 군인은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군인은 아니다. 멕시코에서 들으면 좋아하겠어요? 이런 것들 또 행정명령 등등 때문에 주식시장도 이제 어떠한 그 기대보다는 그리고 실제의 경제계에서 나오는 반응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긴장 요소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조금 좀 예민하게 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놀로지 업계는 결국 합동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그 이민 행정 명령에 반대하는 공동 그 편지를 지금 뭐 초기 단계니까 어떤 내용이다 할 수는 없지만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뭐 알파벳사 그 구글에서 하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베이, 우버뿐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회사가 아닌 곳도 함께 쓴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뭐 새롭게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H-1B 비자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일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이민 행정 명령을 발표할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가 테러의 위협에서 미국인을 지키는 것, 두 번째가 또 그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 이것은 이제 역시 이민과 관련된 또 다른 행정명령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가 고소를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 위반 같은 데서 걸렸을 때 이 사람이 그 서류 미비자로 의심이 되면은 연방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로컬 각 정부는 우리의 그 안전과 또 뭐 인권적인 부분에서 특히 이제 어린이 같은 경우요. 어머님 어렸을 때 어머님 아버지 손에 손과 손잡고 미국에 와서 지금은 미국인인 줄 알고 살았던 본인이 사실은 서류 미비자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알게 된 그런 젊은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 미국에 갖고 있는 큰 그 마음, 하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경제 발전에 이 사람들이 세금 내고 일하고 너무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의 생활을 떼놓을 수가 없다 하면서 연방 행정 명령에 거부하고 있는데 소송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그런 도시에는 우린 연방 기금을 또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이런저런 행정 명령에 대해서 H-1B 비자도 지금 줄인다고 하고 원정 출산 막는다고 하고 유학생들 그 일하는 것도 합법적인 일도 좀 막아보는 뭐 그런 프로그램도 낸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특히 그 나카 그 75만 명의 어렸을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여기에 대해서는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그 온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해서 지금 그 반대하는 그런 그 편지를 쓴다고 하고요. 또 다른 뭐 경제와 관련된다고 하는 뉴스를 보자면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 제목이 백악관 INC, 백악관 회사라는 얘기예요. 백악관사라는 그런 이름. 트럼프 그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도 뭐 기자회견할 때 그 본인의 호텔에서 음식
음식도 뭐 본인의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뭐 트럼프 브랜드의 와인과 워러 같은 것을 사람들 주면서 여러 가지 그 홍보를 많이 했는데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브랜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그 이제 그 관리를 넘겨줬는데 그 아들이 넘겨받자마자 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지금 연방 그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물이 예전에 우정국이었기 때문에 뭐 렌트비가 뭐 60년 동안 1달러라든가요. 1년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트럼프 뭐 예를 들어서 호텔 같은 것을 지금 뭐 5개 있는 것을 26개로 늘린다던가 아니면 뭐 골프장의 회원비를 2배로 올린다던가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는 뭐 역시 지금 백악관 그 스파이시 대변인이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완전히 그 트럼프의 션 스파이서도 피치맨이 돼서 트럼프 호텔이 얼마나 멋진 호텔인 줄 아느냐 한번 가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를 않는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해관계에 빠르건 느리건 언제일지 모르지만 걸리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날 수도 있다. 그 큰 문제라는 것이 뭐 대통령 그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아직까지는 위험스럽다, 조마조마하다 하는 눈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지만 약간 그 이해 그 상충이 있을 수도 있겠네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가장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한 사람의 개인으로 돌아오면은 가장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것을 다 그 날마다의 생활에서 겪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전해드렸었던 뭐 작은 아이템에 대한 정정 내지는 보완 차원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지금 뭐 대통령 취임하고 열 이틀 됐나요?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US 위클리라는 엔터테인먼트 잡지에서 백악관으로 영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측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CNN 방송이 그 후속 취재를 했군요. 올 여름에 들어간답니다. 그 아들 그 10살 됐죠.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그런 것의 증거로 지금 백악관에서 멜라니아 트럼프 퍼스트 레이디의 비서실장을 할 사람도 다 선정이 됐는데 린세이 그 레이놀즈라고 전에 그 조지 W 부시 백악관 시절에 일을 했었던 사람이고 14년 동안 그 공화당 정치 기금 모금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하이오의 뭐 큰 비즈니스맨의 그 멀서 레이놀즈의 그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 그 US 위클리의 보도가 실제와 다르다. 이번 주말에는 일 많이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이제 그 플로리다 주에서 그 남편과 대통령인 그 부인 가족이 함께 만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오늘 그 대통령의 1980년도부터의 주치의가 제법 길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자면 한마디로 그 선거 때 얘기했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된다면 어느 대통령보다도 가장 건강한 대통령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닥터 해롤드 번스타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은 70세잖아요. 그런데 뭐 콜레스테롤 조절할 수 있는 약을 먹고 그리고 그 베이비 아스피린요. 그 심장 질환 그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그밖에 이제 좀 얼굴 붉어지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이게 재밌네요. 그 뉴욕타임스도 뭐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했는데 헤어는 누구나 다 대통령이든 아니든 신경을 쓰는 그 부분이에요. 그 머리칼을 그 많이 나게 하고 그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립선 관련 그 처방약을 먹고 있다네요. 뉴스에는 뉴스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있고 항상 이렇게 그 행간의 뉴스도 있는 것이고 뉴스 저기서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나와 같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게 그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 같습니다. Real Clear Politic에서 오늘 보도하기를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한 것이에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 행정명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을 열었다고요. 그와는 달리 부시 대통령은
책을 썼어도 책을 홍보할 때도 이제 후임자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하지 않고 항상 그랬는데 그것이 애국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 후계자를 방해하지 않는다는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전임자로서 낫다라는 게 Real Clear Politics의 하나의 글이었는데요. 또 조금 바꿔 생각하면 부시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금 같은 공화당인데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해야 될 땐 또 해야 되지 않을까?